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해설을 해드릴 저는 경석쌤이고요. 자, 우리 73회 한능검 심화편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늘 예측하다시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74, 75, 76회를 풀겠지만, 그리고 준비하겠지만 그 전까지, 즉 작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나왔는데 2025년부터 다른 시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부여 성국리 출토 유물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런데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열심히 준비했으면 비파형 동검과 민문이 토기가 있으니까 바로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앞으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 볼 시험 중에서 요 문구 송국리형 토기라는 것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송국리형 토기가 나오면 청동기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 잡고 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힌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청동기 시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기 때문에요. 1번에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러면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이 바로 그 전에는 오답선지로 많이 나왔는데 반달돌칼 성에서 별을 수확하였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심화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달돌칼 이거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점짜리로서 우리가 2번 정답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 4,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보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 말 그대로 정말 캠핑하듯이 막 지었어요. 그래서 막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고요. 4번도 보세요. 주먹도끼 나오니까 바로 구석기 시대 되죠? 그쵸? 주먹도끼, 찌개다, 뗀석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가락바퀴와 뼈바늘 늘 붙어 다니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그래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라고 잡으면 큰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까요? 2번 문제에서 저는 약간 씩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리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4번에 있는 문제, 바로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이란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2번에 나왔죠. 근데 이번에 좀 헷갈리게 하려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2번에다가 확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은요, 바로 지난 72회에 나왔던 것과 정답이나 내용이 살짝 달랐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출의 힘을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문제를 볼게요. 가나 사이시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3점짜리 줬고요. 자, 여기 보면 연개소문.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고구려를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나에서도 건모잠이에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잖아요. 고구려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구려 다음에 백제, 신라 나오겠지만 고구려의 시선으로 이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개소문이 왕의 조카인 장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보장왕. 오케이. 그럼 보장왕에 대한 얘기구나. 보장왕이 됐는데 실제 권력은 연개소문이 있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쭉 보다시피 망리지가 됐단 말이죠. 자, 이게 자기가 잠시 뒤에 쓰겠지만 원래는 요 문제가 늘 나오던 건 뭐냐면 7세기 상황에 대한 얘기죠. 그쵸? 7세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쓸게요. 고구려 관점으로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늘 나오는 게 고구려가, 자, 제가 한번 그냥 제 순서를 재볼게요.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먼저 나와요. 여기 612년이고, 자, 그래서 수나라 무너뜨렸어. 우리 을지문덕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개소문이 바로 집권하게 됐다. 실제 왕은 보장왕이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연개소문이 고구려에서 집권했던 시기도 바로 642년 요 때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잠깐 스토리상으로 이때 백제에서도 무슨 일이 있냐면 백제 의자왕이, 여기 이제 다음 우리 문제에서 만날 건데,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한단 말이죠. 대야성을 공격해서 김춘추의 사위와 김춘추의 딸을 죽인단 말이죠. 요 사건도 642년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건 제가 스토리상으로 필요해서 써놨고요. 자, 그러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지금 고구려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당나라 당태종이 직접 고구려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엔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시성 전투를 알고 있는 것이고 당나라가 졌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안시성 전투가 645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나라 물러갔단 말이에요. 물러갔어.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춘추가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김춘추가 아까 요 대하성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신라 입장에서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갑니다. 근데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는데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오히려 잡혀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우리 심화편에 많이 나왔던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토의 간 얘기하면서 바로 토끼의 간에서 여러분들 그 수군가에 나오는 그 얘기하면서 김춘추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꾀를 내서라는 얘기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개념편에서 했으니까. 자,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이 안 됐어. 그래서 김춘추가 어딜 택했냐면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하고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나당 연합, 야당 동맹 다 비슷하게 써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4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개별적으로 늘 오답선제 나왔죠. 뭐라고? 진덕여왕 때다 라고 나온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 동맹을 맺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고구려에서 붕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 건모잠까지 가는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모잠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가나 사이식이니까, 즉 7세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뭐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즉 건모잠이 고구려 붕운동 일으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건 보다시피 언제예요? 지금 연개소문 집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X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번에 사찬 시드기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이건 뭐예요?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나당 동맹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 것이죠? 그렇죠. 바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할 때 기벌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벌포 전투는 676년인데 연도보다는 요 흐름을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번은 완전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관구검 나왔어요. 관구검도 예전 심화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헷갈리려고 하고, 요건 관구검이 나오면 중국 위나라의 관구검이 3세기 때 동천왕 쪽으로 쳐들어가고 환도성을 함락했다라는 244년에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고구려 동천왕 때예요. 자, 이것도 너무 먼 예전 얘기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보면 드디어 나오죠.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 나왔던 부분. 김춘추가 이제 원래는 고구려하고 같이 동맹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죽을 뻔해서 겨우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가 오케이 해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로 나당 연합 혹은 나당 동맹에 의해서 660년에 백제 무너뜨리고 668년에 고구려 무너뜨리고, 그쵸? 그리고는 고구려 붕운동이 있었다가 쭉 가다가 나당 전쟁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너무 느닷없잖아요. 장문휴가 쭉 나오는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뭡니까? 발해 무왕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8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발해예요. 발해 관련된 얘기니까 완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발해는 독자적으로 발해 문제가 따로 있어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한번 흐름을 저와 함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쭉쭉 풀어 나갔을 거예요. 이진 아시왕이 나왔고 수로왕과 형제라고 나왔는데, 수로왕이 나왔으니까 김수로왕이니까 이쪽은 금관가야인데 지금 여기는 고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야에 대한 얘기잖아요. 대가야가 나오면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 있었는데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다. 이 얘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부분이죠. 네, 진흥왕 때 얘기니까. 자, 2번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설치했다라는 거 이제 통일신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신라라고 적을게요. 자, 3번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혁은지는 정말 자주 나왔던 선지고 앞으로 나올 거다. 이 고구려 관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4번에 보면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에 대한 얘기죠. 자, 5번에 보면 부여시와 팔성 귀족이 나오니까 이건 백제죠. 따라서 정답은 대가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가야 문제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4번에 와서야 이제 여러 나라의 성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나름대로 2025년에 좀 어렵게 되려고 2개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로가 나오고, 여기 보다시피 가족 공동 목각의 안치함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옥저죠. 그렇죠? 동의가 될 수 없잖아요. 밑에 보면 신지읍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과 벼농사에다가 5월, 10월에 계절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늘상 풀던 사만, 어려운 거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옳은 걸 골라봅시다. 1번, 영고라는 제천행사. 와, 영고 나오면 바로 부여라고 가야 되잖아요. 틀렸다, X. 자, 2번, 옥조에 대한 얘기인데 범금 8조.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범금 8조라고 하죠. 고조선 관련된 것. 8조법이라고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조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3번에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그럼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우리 EBS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만의 시옷, 소도의 시옷.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4번에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제가회의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구려 찾으시면 되겠죠. 자, 5번에 가나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고구려는 가로 써놓을게요. 고구려도 소위 말하는 일책 12법이 부여는 명확한데 고구려는 중국 쪽 기록에 따라서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우선 이렇게 써놓을게요. 주로는 정확하게는 부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원래 늘 패턴대로 2번에 나와야 될 게 4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혹시 시험 본 친구들은 좀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을 거예요. 자, 5번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밑줄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쭉 왕에 대한 얘기 나와서 여기 고구려 군사가 패배했으니까 이 왕은 고구려 왕은 아니네요. 그러면 백제신라로 좁혀지잖아요. 그런데 백자라고 나오고 결정적으로 고흥의 석이라고 나오니까 근초고왕이죠. 백제 근초고왕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러면 백제 무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륵사지 석탑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번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 함락하였다. 요거 아까 나왔던 거, 요거 의자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2번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3번은 이제 쉽죠. 사비로 천도했으니까 심지어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으니까 성왕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동진의 손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면 백제 불교 수용 침류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번으로 갈까요? 이번 2025년의 첫 번째 73회의 좀 특징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탑이나 아니면 불상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좀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영락이라는 연어가 딱 나오자마자 심화편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은 다 우리 수험생들은 광개토양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영상으로 보고 난 게 바로 광개토양 능비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은 좀 어렵죠. 그렇죠? 요거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었고 중성리라고 있습니다. 중성리. 예. 중성리에 있는 신라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은 많이 봤죠. 2번은 무령왕릉 안에 있습니다. 석수라고도 하고요. 무령왕릉 안에서 이제 그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데 석수 또는 진묘수라고도 부른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은 가야죠. 가야의 판갑옷, 그러니까 철판 갑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은 요거 딱 보다시피 약간 녹색의 푸르름 같은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요 안에 이렇게 원래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 쟁기 들고 이렇게 땅을 일구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농경문 청동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따라서 광개토 대왕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신라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호우청의 호우명 그릇 요 부분이죠. 정답은 5번. 그래서 좀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보면 밑줄근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령의 성주사지 대낭해 화상 탑비가 있는데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요 탑비의 내용이 많이 나와서 원래는 육두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비문을 작성한 최치원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이 문제처럼 바로 진성여왕이 있었던 시기, 그래서 9세기 보통 이 삼국사기에 따라서 신라 말이라는 표현을 신라 하대라고 쓰죠. 라고 해도 보통 문제가 풀리는 요 시기에 대한 얘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패턴화된 기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옳은 것 무조건 김원창의 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죠. 822년 있었는데, 자,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서 1번 보면 김음돌 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이 숙청되었으니까 요거는
신문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문왕 7세기 후반의 일이고요. 자, 3번에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그러면 진흥왕 때 얘기죠. 자, 6세기 일이고요. 자, 여기 보면 4번에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러면 요건 뭡니까? 그렇죠. 7세기 후반에 있었던 바로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얘기죠. 백제부흥운동. 자, 5번은 자장의 건의로 승려죠. 승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것도 선덕여왕.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보다시피 이 진성경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해공왕 이후에 왕위 쟁탈전에 치렀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라 하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혹은 신라말 해도 되겠다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까요? 8번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발해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상경 용천부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영광탑 나왔죠. 여기 밑에 보면 영광탑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까지 다 발해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불병자상은 제가 한능검을 이끌면서 제가 정확하게 개념 말씀드렸죠. 석가열애가 설법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다보부처가 짠하고 옆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던, 그래서 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불병자상이 이 발에 나오고요. 신라는 불국사에 그래서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발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 설립 맞죠? 그쵸? 국학 아닙니다. 주자감이죠. 2번에는 감찰 중정대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심화편에서 인대건, 인한, 대응, 건응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나오는 부분 맞죠? 4번. 자, 우리가 기본편 정도라면 발해하고 신라의 교류를 했던 신라도만 알고 있는데 심화편 가게 되면 거란도도 있고 영주도도 있죠. 그렇죠? 발해에 교류했던 그 굉장히 다양한 이 루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변국가 교역하였다. 맞죠?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내신좌평, 내두좌평 등 6좌평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백제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발해는 단독인데 2025년 첫 번째에서도 발해는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발해는 단독 문제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보시면 가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점짜리고요. 여기 보면 원화가 결정적 힌트가 될 수 있고요. 풍월주도 가능하고 쭉 보면 또 국선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이제 설원랑, 발음 어렵다. 그래서 국선으로 삼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화랑도에 대한 얘기인데 국가니까 신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점짜리란 말이에요. 1번 태학과 경당 고구려죠. 틀렸습니다. 2번 활인선은 여러분 입장에서 낯설 수 있는데 활인선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이 도성 내부에 있는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치료해 줬던 곳이 활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정삼회의 나왔으니까 백제. 자, 4번에 도병마사가 나오면 고려죠. 고려. 네. 자,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5번 그래서 신라의 특징 골품에 따라 관능 승진과 일상생활을 엄격히 규정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얘기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심화편에서도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10번쯤에 대해서 요즘 하니까 이게 3점짜리인데요. 태봉이 나오잖아요. 태봉. 그쵸? 태봉, 그다 심지어 신라 왕족 출신이니까 이거 후삼국 시대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바로 궁예다. 늘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궁예냐, 왕건이냐, 견훤이냐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궁예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1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으면 신라의 마지막 왕 바로 경순왕 김부에 대한 얘기죠. 자, 2번에 보시면 12목의 지방간을 처음으로 확인했으니까 고려 성종 12목 이거 심화편에서는 기본입니다. 자, 3번에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간혹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심화편이 그 다른 여타 공무원 한국사처럼 어렵게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낯선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치도감이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 고려 충무광 때예요. 그래서 충무광의 개혁 정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광평성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궁예가 되고요. 5번도 많이 나오죠. 5번 뭡니까? 중국 5월의 사신을 보내고 검교 태부의 직을 받았다. 이거 견훤이죠. 그 후백제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안동 태사며 고창 전투 나서가 무조건 왕건이죠, 뭐. 자, 그래서 왕건을 도와 견훤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시킨 데에서 바로 이 안동이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것이죠. 요거는 늘 이렇게 우리가 세트로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트로 구분해야 되냐면 공산 전투에서는 왕건이 패해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로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다음에 견훤이 항복을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검의 후백제가 있었는데 1, 2천 전투에서 승리했다. 요렇게 된 요 패턴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누구냐? 왕건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왕건에 대한 얘기 1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면 고려 바로 문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해동통보, 삼원통보, 활구둥 다 고려 숙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이러면 광종, 아주 요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 4번이 예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청년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했으면 이거 예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종하면 칠제하고 양연고만 기억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종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제가 출제진이면 예종 관련된 문제 분명히 낼 거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5번이 정답이죠.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왕건에 대한 얘기 5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면 국가의 경제 모습인데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이 패턴화되어 있는 게 올해도 2025년에 패턴화됐는데 고려 자체에 대한 경제 아니면 조선 후기 경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혹은 조선 후기는 여러 가지 사회상하고도 같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핵심적인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안철사가 있으니까 고려다. 그럼 고려의 경제 모습, 그러니까 병란도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문제였고요. 2번 고추 담배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 그렇죠? 패턴화되어 있는 얘기고요. 자, 동시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라고요. 자, 그 다음 덕대가 활동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농사직설이 보급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조선 전기. 바로 세종대왕 때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오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자, 고려사 검색을 하는데 이 왕도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이자겸, 척준경 다 나왔으니까 이자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해 바치다라고 하니까 인조가 아니라 인종, 고려 인종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인종하면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이자겸의 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묘청의 난, 혹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 불리는 그걸 찾으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4번에 패턴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최충건이 봉사십제를 올렸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무신정권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봉사십제를 올린 건 명종 때 일이에요. 고려 명종. 보시면 되겠죠. 2번에 동북 구성이 여진에 반환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한 번은 예종에 대해서 분명히 출제질이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계칭되었는데 원래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EBS에 제가 이 개념편으로 만들어놨는데 최초로 성균관이라고 한 건 충선왕이에요. 그 충선왕이 최초로 성균관으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가요. 국자감화로 돌아갔다가 공민왕이 다시 성균관이라고 하면서 기술학부를 제외하고 바로 유학기관, 이 유학교육기관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구 그대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계칭했다 그러면 공민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최초로 성균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충선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충렬왕이 성균감이라고 했다가 충선왕 때라서 성균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문장대로 가면 공민왕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기본이죠. 광덕 준풍 나왔으면 바로 고려 광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4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와 이것도 이 출제하는 출제진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무신윤공 관련된 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1번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게 당이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렇죠? 이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거잖아요. 상관없다. 2번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인 명학소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신라말 호족 세력, 아까 나왔던 견훤이나 궁예 등 기억하시면 되겠죠? 틀렸고요. 4번 통정운동을 통해 청료직으로 진출한 인물을 검색한다. 이거 조선 후기 이 문장도 꽤 많이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되겠죠. 5번 경기 하나에 설치된 과전. 과전법이구나. 그쵸? 과전법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전법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1391년에 있었는데요. 공양왕이라고 하면 적어놓고 지금 이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까요? 자, 15번 보시면 가군사조직인데 가군사조직에서 여기 보시면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로 가는데 제주에서 항파두리성이라고 한다.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강화도 나왔죠. 진도 나왔죠. 제주도까지 이거 바로 삼별초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출제이 참 잘 낸 것 같아. 이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야. 근데 하필 신의군 때문에 신기군, 신보군, 이 항마군 이거랑 헷갈려. 뭐랑 헷갈립니까? 별무반이랑 헷갈리죠. 그렇죠. 여기에 손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4번 요건 별무반이고. 네, 틀렸고요. 1번 거란의 침입에 요거 대비해서 설치했다. 꽤 나오죠? 이건 뭡니까? 광군이라는 거죠. 고려 정종 때 만들었던 광군이고요. 이번에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본이 되었다. 뭐가? 삼별초가. 그렇죠. 정답은 2번. 자, 3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고려와 원의 여몽연합군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본 원정에 참여한 얘기니까 틀렸다. 삼별초 아니고요. 5번 최영의 지휘 아래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우리가 보통 최영의 홍산, 그래서 최홍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도 상관없기 때문에 삼별초에 대한 얘기는 바로 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이 역사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숭휴가 지었고 중국과 우리의 왕들에 대해서 7원시와 5원시로 섞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제왕운기인데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왕들은 동북군왕 개국연대라고 해서 별도로 썼다. 독자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러면 조선 후기 유득공에 내가 한번 발해 역사를 고찰해 볼까? 그래서 발해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설화를 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일련의 삼국유사. 자, 그런데 제왕운기나 삼국유사나 다 공통점은 단군에 대한 얘기를 수록하고 있죠. 정답은 3번 제왕운기도 단군. 4번은 우리가 이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해동고승전 각fun인데 참 많이 한능검에서 나왔지만 정답이었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은 본기와 열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 거. 바로 삼국사기죠. 기전체. 네, 이건 김부식이니까 아까 나왔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실 16번이 3점짜리는 아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꽤 나름대로 2025년의 첫 번째 시험 입장에 제가 OT에도 말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심화편 16번까지 정리했고요. 17번부터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